명백하게 이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불법 위법인 거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 해설서. 이 사람들이 자 국회법 해설서 보고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럼 재판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신동욱 의원 그만해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 이 사람아.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꾸 떠올라요. 또 완장 차고 이렇게 공치 소년단이 모여가지고 만든 공치 특조예요. 자, 그럼 재래식답게 하겠습니다. 자, 국정조사가 어제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이 됐죠. 어제 서영교 위원장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막 웃던데요, 혼자서.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굉장히 법적인 지식을 막 뽕뽕뽕 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좀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간단하게 좀 영상으로 좀 보고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불법 위법인 거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 해설서. 이 사람들이 자 국회법 해설서 보고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럼 재판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는 그거는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하기 위해서 공천했다라고밖에 저희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내란에 가담을 해요? 신동욱 의원 그만해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 이 사람아.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서영교 위원장이 이 사람이 국회법 해설서를 보고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국회법 해설서를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곽규택 의원 등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김영동 의원, 율사 출신 의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법 조문을 제대로 지금 해석을 잘못한 거다. 해석을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사 출신이시니까. 이거 서영교 위원장이 해석을 잘 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이 사람아라고 막 하대. 저도 좀 앞으로 좀 써야 되겠습니다. 네, 이 사람아. 아유, 왜 저 똥방각하 이런 거 보면 자꾸 떠올라요. 또 완장 차고 이렇게 저수진가? 네. 드라마 옛날 똥방각하. 예, 똥방각하 자꾸 떠오르는데 뭐 참 완장 찼습니다. 예, 완장 찼어요. 그러니까 그 해설서란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국회 사무처인가요? 거기다가 유권해서 그걸 했는데 소추 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고 국회가 독자적으로 팩트 파인딩 하는 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알아요. 근데 요번 이 국조는 명칭부터가 공치국조 아닙니까? 공소취소 특조. 공치소년단이 모여가지고 만든 공치특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그 특종을 단독을 하나 했는데 귀대기 해가지고 그 얻어낸 거. A 의원 포격하라. 뭐 집중 일단 쌍방울을 집중 타격하고 그리고 김성태를 불렀다가 안 오면은 현장 조사를 가고 그리고 뭐 순차적으로 가다가 다시 쌍방울을 때리고 뭐 무슨 군사 작전 하는 것 같아. 하르그섬 지금 뭐 상륙 작전 하는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이게 팩트 파인딩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그러니까 검찰이 좀 이상했다. 팔을 비튼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군사 작전 하듯이 지금 전략을 수립하는 거잖아. 네. 이게 무슨 사실 확인입니까? 그 자체로 국조법 8조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네. 예.
지금 그 박성준 간사가 회장으로 있는 그 공치소년단 그 모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당에 아예 공식 조직으로 또 하나 만들었죠. 특위를. 네. 그 두 개나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국회법 해설서에서 말하는 사실 확인하고는 네. 무관하고 네. 그 180여 석에 달하는 그 법률권의 무지막지한 그 완력을 휘두르고 사법과 행정을 옥죄는 전형적인 권력 분립 위반의 위법적인 국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정조사를 하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된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관여할 목적이 아니죠. 예. 방해할 목적이죠. 상관없죠. 네. 관여할 목적은 아니에요. 순연시키거나 혼란시킬 수는 있어요. 관여는 아니에요. 취지가. 그러면 관여할 상관- 수가 없죠. 이거는 관여하면 위헌인데. 예. 근데 방해하거나 순연시킬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저는 이제 2차 중에 조금 더 사실은 국회의 권능에 있어서 뭔가 국회 기능을 좀 보완해서 이와 같은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현실증법을 위반하는 국회 안에서의 어떤 특이나 이런 것을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할 수 없게 하는 좀 그런 기능들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뭐 법사위원들이 다 알아서 이거는 합법이다라고 우기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아무리 천하의 법사위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허락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회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고무줄대로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렇게 무법천지가 돼버리면 어디서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참. 외부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판정하면 그 내란 동조 세력이 될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제 말을 하렵니다. 자, 그래서 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적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소추에 관여할 생각이 없답니다. 민주당은 소추에 관여할 생각이 없고 조작 기소 이런 그 증거가 조작됐거나 이런 부분을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추에 관여를 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공소취소가 목적이 아니랍니다. 국회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공소취소는 네. 검찰만이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검찰 니네 저 기소 자체가 이렇게 조작된 수사 증거 불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 거잖아. 공소 취소해야지. 안 해? 지금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소추에 관여할 한참 재판 중인데 공소가 취소가 되면은 재판이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가요? 재판이 끝나는데 그냥? 근데 이 사건도 보면요, 의원님 대장동 위례 김용정 부원전 사건, 쌍방울 대북송군 사건, 요 사건들이 주 타겟이잖아요. 근데 또 증인을 신청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면 증인 신청을 보면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의 자주 나왔죠. 수사 검사, 박상용, 그다음에 어미준 검사. 이재명 대장동. 대통령 대장동,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 김세현 검사, 이주영 검사, 김익수 검사 이 수사 검사한테 싹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그런 다음에 또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부릅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공소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모든 전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안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가 가장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부분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또 증인을 안 부릅니다. 증인 신청도 일방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잘 알 사람은 그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는 아마 설주원 변호사가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설주원 변호사 자기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아마 안 부를 겁니다.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예.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 얘기할 사람인데 그 얘기 듣다 보면 자기들 주장이 이 스텝이 꼬이는 그런 사람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불러가지고 옛날에 장관할 때처럼 그 맨날 당할 것 같으니까. 계속 뭐 하다가 또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뭐 조용히 하세요 이 사람아 그래도 뭐 또 뭐 이 사람이라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별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국힘에서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한 건 이거는 좀 실책인 것 같습니다. 아, 실책이다. 이게 뭐 수사하고도 뭐 상관도 없고, 그 괜히 불러가지고 창피주겠다는 거는 똑같거든요. 지금 총장 직무대행이 그 누구야? 뭐 이름도 모르겠다. 구자영. 그거 왜 부릅니까? 그 사람 수사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윤통 시절에는 그 문 쪽 사람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마 고등 같은데 전전을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수사 모를 거야. 근데 법무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글쎄. 네. 근데 왜 부르지? 이거 창피 주려고. 혹은 지금 압박하려고.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내 얘기 쭉 듣고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검찰은 완전히 이건 문제였고 기소 잘못됐다. 이런 얘기 이끌어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현지 실장 신청한 거는 오히려 대치기 당할 명분을 제공했다. 여기도 정치 투쟁하는구나. 아니 이럴 때일수록 정도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은 이렇게 아까 왜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시간 끌기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증인을 불러도 현재 민주당이 요청하는 정도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빈약해요. 박상영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제도 뭐 바로 거부하잖아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 증인들 얘기해도 사실 내용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는 또 저하고 전혀 다르게 또 보고서를 만들 가능성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것은 거의 뭐 3인승화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집단 착각에 자기 지지층을 머물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제일 이제 민주당이 기분 좋았던 얘기는 김성태가 나는 이재명 쪽에 전혀 관여가 없다든지 그런데 협박당할 사람이 아니라든지 이런 건 기분 좋았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이화영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이것만 잠재우면 완벽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뭐 서로 기속 말을 하면서 최종적인 타겟을 여기다 갖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이화영 마음도 이게 안정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화영은 이 대북 송금 사건 외에 너무 많은 문제를 자기가 안고 있어요. 네. 회유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김성태는 본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소위 이재명 대통령 측근에서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이 국조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 다음 스텝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공소 취소. 공소 취소를 가려고 하는 빌드업들이 중간중간 스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지난번에 박상현 검사가 나와서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본인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을 불러서 계속적으로 사실과는 관계없는 얘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지지층에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특검의 필요성을 갑자기 얘기할 것이고 그 특검으로 갈 것이고 특검으로 가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조작 기소였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특검으로 하여금 공소 취소 결정을 하도록 하고 본인들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뭐 수사 검사들을 뭐 기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박상현 검사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병 특검 해병 누굽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게 아니고 공소 취소했나? 공소 취소했을 겁니다. 공소 취소한 것 같아요. 예, 공소 취소했을 겁니다. 그게 항고 가가지고 항소심에서 예. 아마 공소를 취소했을 겁니다. 취소했죠. 예. 그래서 재판이 끝났죠. 그건 특검법에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여부,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특검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원래는 그 기소한 검사가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 얘기는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특검법 만들 때 해병 특검처럼 그 조항을 넣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일반 검찰에서 참 두고두고 이거는 남을 일이거든요. 근데 떴다방 같은 특검에서는 질러버리고 그냥 가면 되니까 훨씬 더 용이하지요. 근데요, 참 나이 답답한 게 그렇게 증거가 조작이 되고 사건 기소가 문제가 많다면은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재판 재개해서 법정에서 그걸 밝혀가지고 떳떳하게 무죄 받고 하는 게 훨씬 더 올곧은 일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왜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발비 들어가지고 힘 자랑하는 것 같은 완력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지선을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한다는 거잖아요. 과거 전국 단위 선거를 한 2달 앞두고 이런 일을 하면 저거는 완전히 선거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장동혁 이하 워낙 그 지리멸렬한 그 국민의힘 때문에 아예 안중에 없는 거죠.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고 대구까지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껏 자신껏 하는데 이거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예. 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박정훈 지금은 준장이죠. 대전 관련해서는 일단은 군 검찰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상 항소를 취하할 수가 있어서 항소를 취하하면서 공소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해 가지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데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공소 취소가 되는 겁니다. 무죄로. 네, 무죄로 끝나는 거죠. 네, 무죄로 끝나면서 네, 근데 그 특검법에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네. 무죄로 이제 확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해병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그대로 차용하면 있었습니다. 떳다방한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신동훈 의원이 또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 민주당 위원들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변호인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뭐 그거는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그런 것을 일정 정도는 1차적으로는 아마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지난 총선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을 거고 뭐 많은 그 변호인들이 배지를 달게 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뭐 선정한다든지 또 정인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샐 틈 없이 자기 어떤 계획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그야말로 어떤 이러한 장면 자체가 저는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폐해를 끼쳤냐 하는 것의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서영교 의원이 말만 하면 마치 무슨 뭐 불순 세력적 내란 가담 세력처럼 그렇게 규정하면서 지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합성 자체를 국민의힘에 대해서나 혹은 민주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야당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